안녕하세요. 복지생활정보마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9월 1일부터 우리 생활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 알고 계신가요? 특히 복지정책이 여러 가지 바뀌면서 받는 금액이나 대상 기준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몰랐다가는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금이나 지원 혜택을 그냥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미리 알고 대비하면 9월부터 당장 생활비 부담을 확 줄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만 해도 일부 어르신은 매달 40만 원 이상 더 받게 되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도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 전기가스요금 감면,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가계에 직접적으로 도움되는 변화들이 한꺼번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2025년 9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의 핵심 변화 6가지를 하나하나 쉽게 그리고 실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 겁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첫 번째 변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수급 기준과 지급액 변화. 9월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의 수급 기준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우선 소득 하위 70%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기준 자체는 유지되지만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일부 공제가 늘어나면서 더 많은 분이 수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올해 8월까지는 단독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02만 원 이하, 부부 가구 기준 323만 원 이하였지만 9월부터는 각각 약 210만 원, 335만 원 정도로 상향 조정됩니다. 즉 조금이라도 더 벌어서 이전에 탈락했던 분들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금액도 오릅니다. 단독 가구의 경우 월 최대 40만 원에서 41만 5천 원으로, 부부 가구는 월 최대 65만 원에서 67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건 단순히 몇천 원이 아니라 1년이면 수십만 원 차이가 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부부 가구에서 한 분만 기초연금을 받고 있었다면 9월부터는 두 분 모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늘어나고 금액도 합산해서 한 달에 12만 원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간으로는 약 20만 원 이상 더 받는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미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분들도 자동 인상되지만 이전 소득 기준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됐던 분들은 직접 재신청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9월 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니 혹시라도 나는 해당 안 되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의료급여 확대. 9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기준과 금액이 조정됩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하위 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상향폭이 큽니다. 먼저 생계급여부터 볼게요. 단독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선이 월 72만 원대에서 약 75만 원으로 오르고 4인 가구 기준은 약 199만 원에서 206만 원 수준으로 상향됩니다. 이 말은 이전 기준에 걸려서 지원을 못 받던 가구가 더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료급여도 달라집니다. 그동안 일종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었지만 일부 검사나 치료 항목에서 소액이 있었죠. 9월부터는 필수 진료 항목 대부분이 전액 지원으로 바뀌고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원 범위도 조금 확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의료급여 확대는 단순히 병원비 절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하는 만성질환자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어르신들에게는 생활비 절감 효과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매달 5만 원씩 병원비를 내던 환자가 있다면 9월부터는 이 금액이 0원이 되거나 일부만 부담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1년이면 60만 원, 5년이면 300만 원 절감이죠. 이미 수급자로 등록된 가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지만 경계선에 있는 가구는 반드시 9월에 재조사를 신청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최근 소득이 줄었거나 가족 수가 변동된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게 신규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가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이었습니다. 아무리 본인 소득이 적어도 자녀나 부모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죠. 하지만 9월부터는 이 기준이 한층 완화됩니다. 특히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적용되는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더 완화되어 중위소득이 조금 높은 자녀를 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자녀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130%를 넘으면 부모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9월부터는 150% 수준까지 허용되는 시기입니다. 또 부양의무자의 재산 중 주거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일부 금액을 아예 산정해서 제외해주는 조치도 함께 이뤄집니다. 이 변화는 특히 고령층 부모 부양 문제로 지원을 못 받았던 분들에게 직접적인 수혜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도 안 되는 연금으로 생활하는 어르신이 자녀의 소득 때문에 지원에서 탈락했더라도 9월 이후에는 다시 신청해서 받을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다만 부양의무자 완화가 전면 폐지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고소득 자녀를 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9월 이후 시군구청 복지과나 주민센터에서 소득재산 조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전기가스요금 감면 확대. 9월부터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전기가스요금 감면 혜택이 한층 강화됩니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감면 금액 상향과 대상 범위 확대입니다. 전기요금부터 살펴보면 기존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 월 최대 1만 6천 원까지 감면됐지만 9월부터는 월 최대 2만 원 이상 감면이 적용됩니다. 특히 여름 겨울철에는 계절요금 폭탄을 막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감면이 붙습니다. 가스요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취약계층 가구의 도시가스요금 감면 폭이 기존 월 9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확대되고 집단에너지 지역 난방 사용 가구에도 일부 감면 혜택이 시범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혜택은 신청이 필요합니다. 기존 수급자라면 자동으로 적용되지만 경계선 소득층이나 새로 자격이 생긴 가구는 반드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센터 한전 홈페이지,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등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지 않지만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받는 가구가 월 5만 원의 가스요금을 내고 있었다면 9월부터는 1만 2천 원이 감면되어 실납부액이 3만 8천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겨울철까지 고려하면 연간 10만 원 이상 절감이 가능하죠. 다섯 번째, 긴급복지지원금 확대와 기준 완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를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9월부터는 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한도와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우선 소득 기준이 기존 중위소득 75% 이하에서 약 80% 이하로 상향되어 더 많은 가구가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약 399만 원 이하였던 것이 426만 원 이하까지 허용되는 시기입니다. 지원 금액도 늘어납니다. 생계지원은 4인 가구 기준 월 162만 원에서 170만 원으로, 의료지원은 연간 최대 30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또 주거지원과 연료비 지원도 각각 소폭 인상됩니다. 이 변화는 특히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중하위 소득층 가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이 실직하고 당장 다음 달 월세와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예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더 넓어진 소득 범위 안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위기 상황 증빙 서류 실직 확인서, 진단서, 화재 사고 확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장애인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9월부터는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 돌봄 활동 지원 서비스가 한층 확대됩니다. 우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의 월 지원 시간이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1등급, 4등급 중증장애인의 경우 하루 최대 16시간 지원이었지만 9월부터는 일부 조건 충족 시 하루 18시간까지 가능해집니다. 또 경증 장애인의 지원 시간도 소폭 상향됩니다. 노인 돌봄 서비스 역시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만 65세 이상 중위소득 160% 이하 어르신에게 가사 말벗 외출 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9월부터는 소득 기준을 180% 이하로 완화합니다. 이로 인해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어르신 상당수가 새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와 따로 사는 70세 어르신이
소득 기준 때문에 돌봄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9월 이후에는 주 23회 돌봄 인력이 방문해 말벗과 생활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편의 지원이 아니라 안전사고 예방과 정서적 안정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보건소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기존 대상자도 9월에 한 번 더 재조사를 받아서 지원 시간이 늘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2025년 9월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 핵심 변화 6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숫자 조정이 아니라 그동안 지원에서 제외됐던 분들이 새롭게 포함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특히 소득 기준 완화, 금액 인상, 대상 확대는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돕는 직접적인 지원입니다. 혹시 오늘 소개한 내용 중 본인이나 가족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되면 주저하지 말고 9월 1일 이후 바로 신청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는 것이 한 달치 지원금을 더 받는 지름길입니다. 앞으로도 복지생활정보마트에서는 놓치기 쉬운 지원금과 혜택, 생활 꿀팁을 가장 빠르고 알기 쉽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